미국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채굴 정제 과정에서 연료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엑손모빌의 주요 주들은 2019년 초 주주총회 때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엑손모빌을 지구 환경에 나쁜 회사로 보고 지분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19년 $80되었던 주가는 최근 $30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8월 결국 엑손모빌은 92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ETF를 알아보는 주린이 ETF 따라잡기 주의잡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엑손모빌의 사례와 반대로 덴마크 국영 석유기업 동에너지는 원래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석유 사업 부문을 전부 매각하고 사명도 오스테드로 바꿨습니다. 이는 친환경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하는 새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270크론에 안팎이던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엔 3배 이상 오른 약 850크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조되는 두 사례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투자 지표인 ESG가 경영과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금융시장에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ESG 투자 문화 확산입니다. ESG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의 경영 방침을 말합니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비재무적인 틀로 따지는 평가입니다. 1982년 사회책임 투자, 1990년대 지속가능 투자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RI는 사회에, SI는 사회와 환경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집중했던 반면 ESG는 이 같은 환경 사회적 투자에 대한 메시지가 확장 강화된 개념입니다. ESG 투자는 사회환경적 가치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요즘의 투자자들은 과거처럼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겉모습만 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쓰며 회사를 꾸려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합니다. 한때 사회공헌처럼 여겨졌던 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는 투자사 연금 등 큰 손들이 늘어난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충격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ESG가 투자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0년 ESG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 폭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SG의 빠른 부상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지난 6월 ESG 관련 펀드 자산이 처음으로 $1조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돈은 다소 줄었는데 ESG 펀드엔 $711억 새로 유입됐습니다. ESG를 지표로 삼은 ETF는 2015년 60개였으나 최근엔 400개를 넘겼습니다. ESG를 간판으로 내건 펀드 규모만 그 정도란 뜻이고 ESG를 투자의 지표로 활용하는 연기금의 자금 등을 포함하면 ESG 관련 글로벌 투자금은 $40조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SG를 지표로 큰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를 알면 돈의 흐름을 읽고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SG는 착하게 사업하자는 윤리 경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코로나 같은 초대형 위험을 만나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압박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ESG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른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2위 광산 기업인 호주 리오틴토는 철광석 채굴을 위해 지난 5월 한 동굴을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46,000년 된 고고학 유적지이자 호주 원주민들이 신성시했던 곳이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폭파 소식을 접한 호주 연기금 몇 곳과 영국 투자사 등이 주식을 팔겠다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리오틴토 이사회는 지난 11일 기업 최고 경영자, 철광석 사업 책임자, 총무 책임자 등 최고 위급 임원 3명을 해고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디즈니의 블록버스터 영화 뮬란도 ESG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 촬영지 신장 위구르의 중국 공안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지역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팬들은 인권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디즈니가 유독 중국에 대해선 침묵한다고 비판하며 영화 불매운동을 벌였고 디즈니 주주들에겐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기업의 위기가 ESG와 관련된 분야에서 비롯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ESG를 관리하지 않으면 재무 실적도 타격받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코로나 확산 직후 영업점 유통센터 직원을 전부 재택근무로 돌렸습니다. 직원과 고객을 위한 손소 독재를 공급했고 영업이 중단된 소매상들을 위해 제품 대금은 사업 재개 때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로레알은 대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영세 자영업자를 배려했다는 평가를 ESG 투자자들로부터 받았으며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지역사회를 고려한 점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ESG가 우수한 기업은 코로나 같은 대위기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ESG 전문가들은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정할 때 더 이상 재무제표만 보지 않는다. ESG 지표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또한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영업실적이나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투자자로서는 ESG 검토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이 질주하는 ESG의 원년이 된 기폭제는 올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폭탄 선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그는 공개 서신을 통해 투자 결정 시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업들의 IR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블랙록 선언 이후 기업의 ESG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한전이 ESG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지난 2월 6천만 유로의 한전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를 해소했습니다. 이어 3월엔 블랙록도 한전의 석탄 사업 투자에 명확한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자금 회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블랙록도 포함되어 있는 518개 투자사의 모임인 기후대응 100플러스는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 순배출량을 0에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47조 달러에 달합니다. ESG의 칼날은 이사회 내 남성 여성의 비율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에도 향해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사회 중 여성이 2명 미만이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치고 여전히 이사회의 남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일본 기업들은 이사회 내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겠다는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ESG의 목적은 기업들의 ESG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글로벌 ESG 평가사들이 실제로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기업들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올해 환불 요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조직 구성원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이 있나요? 이직률은 얼마나 되나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올랐나요? 이와 같이 ESG 지표를 개발해 투자자들에 제공하는 글로벌 평가사들은 환경 측면에선 제품 제조 과정에 천연자원을 얼마나 쓰는지, 유해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를 보며 그렇게 만든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진 않는지도 검토합니다. 사회 영역에선 임직원 교육은 잘하는지, 조직 내 인종성차별 문제는 없는지를 챙깁니다. 오너가 독재하지 않고 기업 윤리를 잘 지키는지 등도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파악합니다. 글로벌 평가사들에게 ESG 등급을 평가받는 기업은 10년 전 2,000곳에서 현재 9,000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수개발회사인 MSC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들의 ESG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에 오른 기업들은 대부분 IT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습니다. 예컨대 AAA 등급을 받은 엔비디아는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구할 때 환경 파괴 및 노동 착취가 없도록 실사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조선 등 노동 집약형 산업이나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굴뚝 산업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노사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사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중엔 LG전자가 가장 높은 등급인 AA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ESG가 왜 중요한가에 관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흠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에서 투자자의 역할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연기금, 자선단체, 기부기금 등 많은 투자자 집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단지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이니셔티브의 재원을 공급하며 교육 비용에 기여함으로써 더 넓은 사회에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영향력이 수반됩니다. 이들 투자자 집단은 대규모 자금풀을 운용하므로 이 자금의 운용 방향을 좌우하는 이들에게는 큰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자금의 배분 방식 및 대상을 결정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는 제한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G 이면의 또 다른 중요한 철학은 위험 관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취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ESG 요소들을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합니다. 예컨대 ESG 기준이 낮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노동자 파업, 소송, 부정적 여론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포트폴리오가 노출되어 향후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 대상의 ESG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와 관련하여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투자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진화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ESG 특성과 같이 비투자 관련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과연 자산운용사의 수탁 의무인가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ESG 요소들이 투자 성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ESG를 고려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더 나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충격에 100년 넘게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명 백화점 체인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백화점인 로드앤테일러는 뉴욕 5번가의 랜드마크로 꼽혔던 본점 매장을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의 손에 넘긴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2020년 2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80% 증가하며 괴물 같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전분기보다 195% 증가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똑같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백화점 체인들과 타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타깃은 코로나 이전부터 아마존 등 대형 이커머스와 경쟁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왔습니다. 온라인 기반이 갖춰져 있다 보니 코로나 충격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가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전환에 실패한 백화점들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MSCI에서 타깃의 ESG 등급을 보면 역시 A등급이며 스위스 투자평가사 로베코셈이 매기는 ESG 점수도 72점으로 업계 평균인 37점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반면 로드앤테일러 등 파산한 백화점 업체들은 ESG 등급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ESG 투자는 그저 착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타깃의 사례가 보여주듯 ESG는 어느 기업이 착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위기에 강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ESG가 투자의 뉴 노멀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선 여전히 ESG를 그저 착한 돈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민연금도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 채권 투자에 ESG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4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ESG를 향해 움직이면 국내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ESG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